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결제 타이밍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바우처 차감량 활동 지원 제도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 각색을 좀 했어요. 편의상 이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토요일에 14시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일요일 14시까지 24시간이죠. 쭉 근무를 하신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 이용자는 와상에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분이시고 하루 근무하고 퇴근해서 돌아 나오신다고 합니다. 24시간. 그리고 다음 활동지원사가 이어서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 다른 활동지원사,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B라는 분한테 부정수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32시간이 결제가 되었다. 과다 청구 아니냐? 부정수급이다. 여태껏 29시간 결제가 되었는데 왜 32시간 결제가 된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8시간, 8시간, 8시간 정확하게 찍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시간이 총 시간이 32시간 차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지원사는 29시간 결제가 맞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정수급이다, 과다청구다, 이런 신고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치더랍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한 장애인 이용자를 같이 하는 활동지원사 안에서는 사실 이용자 바우처를 나눠서 근무 시간을 짜잖아요. 그런데 A가 더 결제를 했어. 이런 상황이 비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감 이런 것을 차서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따지고 보면 구조적 문제인데요. 사실 A 활동지원사는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신 상황인 겁니다. 현행 바우처 시스템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할 때 하루에 8시간까지가 가산 처리가 되잖아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 하루에 8시간 가산 처리되는 기준이 바우처 시작 시기가 어느 날에 속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산 결제 기준은 바우처 시작 시기가 어느 날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8시간 가산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27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14시 오후 2시에 근무가 투입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시간이 지났어요. 22시에 종료를 하고 다시 22시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날인 이제 6시 27일에 6시에 종료를 해요. 그러면 야간 구간 22시부터 6시까지는 또 야간 구간이 1.5배가 결제가 되는 구간이고, 시작을 6월 27일에 했으니까 6월 27일 가산 구간 8시간 제한이 걸립니다. 그 전날 가산으로 빠지고 그 다음 날에 일요일 오전 6시에 시작을 하면은 또 일요일 가산 8시간이 차감이 돼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일요일 14시까지 이제 근무를 해서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요일 14시부터 22시까지는 주간 기준으로 결제가 되고, 토요일 22시 일요일 06시까지는 토요일 가산 8시간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6시부터는 14시까지는 일요일 가산 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은 주간은 8시간, 이제 야간은 1.5 곱하기 8 하면은 12시간, 그리고 휴일도 1.5 곱하기 8 하면 12시간 해서 합이 32시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활동지원사 B가 주장을 한 건 뭐냐? 일요일 00시를 기준으로 바우처를 시작하면은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작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14시부터 22시까지는 평일 결제가 되고, 그리고 토요일 22시에 시작을 해서 24시에 종료를 해요. 그럼 토요일 야간 가산이 2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건 그러니까 일요일 근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 가산 8시간에서 8시까지 계산을 했다. 결제를 했다. 그럼 일요일 가산 8시간 되겠죠? 그 다음에 8시부터 이제 14시까지 근무를 하면은 일요일 가산이 8시간 다 썼잖아요. 그 이전 시간에. 그래서 평일 기준으로 6시간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그리고 야간에서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 그리고 초과로 인한 주간 결제 6시간 하면은 29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은 활동지원사 A씨는 사실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근무를 했는데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 차감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그럼 나는 A처럼 결제해야지. 아니면은 뭐 B처럼 결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는 게 A처럼 결제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우처 결제 금액이 높으면 내 임금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면 또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활동지원 기관마다 임금 지급 계산 방식이 또 달라요. 어떤 활동지원 기관, 그러니까 이건 또 편의상 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가의 유형의 활동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금액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유형의 활동지원 기관들은 그냥 실제 근무 시간만 따져서 기본급과 가산수당, 이런 거 근로기준법상의 그런 것들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분쟁이 생기면은 나의 경우가 사실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는 결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어쨌든 수익이 많은 쪽이 좋겠죠. 자기들의 수입이 많아지니까. A처럼 결제할 수도 있고 B처럼 결제할 수도 있는데 A처럼 결제하는 게 활동지원기관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는 가의 유형이 A처럼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만약에 어떻게 근무하든 실근무 시간 맞춰서 하는 경우는 그냥 B 선생님처럼 하는 게 더 낫겠죠.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는 B의 형태로 결제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장애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B처럼 결제하는 게 활동지원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유리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활동지원 제도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서비스를 같은 시간에 제공을 하는데 단순히 결제 시작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활동지원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걸 따져보면 또 이제 사실 바우처 제도 때문이죠. 그냥 시스템이 문제인 거다. 왜 문제냐?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할 구간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8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제한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시작 시간 기준으로 하자라고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게 뭐 연장 근무를 하면은 연장 근무에 따른 비용을 안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이거 8시간 가산 자체를 잘라버리는 이런 정부의 임의적인 기준 책정, 이 굉장히 잔혹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활동지원사가 기록해야 할 건 출근과 퇴근, 그리고 제대로 서비스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금액까지 계산하고 매번 이거를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제도적으로 보면 이용자에게도 금액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건 또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의 뒤안길 같은 이야기인데, 제도 초기에는 장애인분들이 시간으로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야간에 1.5배 차감되니까 야간에 서비스 필요한 와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장하다가 막 이제 그 금액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 도추가, 시추가 이런 것들이. 이 제도 자체가 행위자들에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에게는 시간으로,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로, 기관에게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폐 금액 기준으로 획일화한 게 현행 바우처 제도이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제 시기, 시작 시기에 맞춰서 8시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쭉날쭉 변동하게 결제되는 게 현재 시스템의 한계,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정보와 좀 약간의 의견, 주관적 의견, 이런 것도 좀 섞은 약간 영상이 되었는데요. 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